카리브해의 섬, 가족은 어머니 중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상에게 치유를 빕니다. 다른 지역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곳이 큐라소입니다. (15세기) 후반 스페인 사람들이 이 메마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금과 좋은 흙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선인장, 석회암, 가시덤불만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타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판결과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쓸모없는 섬들이라는 뜻의 이슬라스 이누틸레스, 그리고 바람에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섬의 첫 번째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큐라소는 북위 12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대서양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경로 아래에 있습니다. 카리브해 쪽으로 향할 때 말이죠. 폭풍은 형성된 후 북쪽으로 휘어져 갑니다. 다른 지역을 지나 이곳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웃섬들이 매 시즌 창문을 판자로 막을 때 큐라소는 대부분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피한 곳은 비도 부족한 곳입니다. 이 섬은 연간 약 21인치의 강수량만 기록합니다. 엽서 풍경보다 사막에 가깝습니다. 북동 무역풍은 거의 멈추지 않고 붑니다. 건조하고 꾸준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식수는 어디서 올까요? 거의 모든 식수는 바닷물에서 뽑아 증류합니다. 현지인들은 카리브해 최고의 수돗물이라고 말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섬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큐라소 곳곳에 디비디비가 자랍니다. 모든 나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연구이 휘어진 것입니다. 똑바로 서려 애쓰지 않습니다. 바람에 순응합니다. 그 순응이 다른 나무에 없는 모양을 만듭니다. 그 위로 크리스토펠산이 솟아 있습니다. 1220피트 높이로 낮고 건조한 땅의 지붕입니다. 그곳에서 섬은 얇은 리본처럼 보입니다. 바다와 남아메리카 해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는 존재였습니다. 전통적인 앞으로 큐라소 사회 대부분에서 가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가정의 가장입니다. 고정된 중심이자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종종 더 먼 존재입니다. 주변에 머물며 때로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를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의 중심적이라 부르며 이를 전형적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앞으로 카리브해 사회의 전형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단어보다 외가 더 중요합니다. 플랜테이션 시대를 되돌아보면 남성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일했습니다. 옮겨지고 팔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가정은 어머니가 만들고 지킨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권한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녀만이 계속 버텼습니다. 그 모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큐라소 여성들은 실제 사회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결혼보다 가정을 더 중시합니다. 현지 문양도 있습니다. 비바라고도 불립니다. 남성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관계. 상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여성들은 가정 그 이상의 것을 짊어집니다. 언어를 대물림합니다. 그것이 말해줄 겁니다. 그들은 레시피와 가족의 기억을 간직합니다. 믿음을 이어갑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지만 훨씬 오래된 무언가. 바다를 건너왔지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모르는 이 섬의 일부입니다. 다음은 이곳입니다. 이 섬의 기독교 이면에 살아있는 종교를 운영합니다. 기억이 아닌 실천입니다. 추종자들은 흔히 몬테멘투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상도, 민담도 아닙니다.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례, 입문 달력, 전문 인력, 그리고 그들만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산자는 조상에게 닿습니다. 영혼에게도 닿습니다. 신자들은 조상 또한 되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는 더 넓은 범위의 관습이 존재합니다. 외부인들은 이를 브루아라고 통칭합니다. 브루아 수행자는 행운과 보호를 위한 부적을 만듭니다. 타인이 보낸 해악을 되돌립니다. 숨겨진 것을 읽고 그 핵심에는 죽은 자와 대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속임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브루아 치유사는 아픈 몸을 고치고 깨진 우정을 동시에 치유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이 든 관계와 열병이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언어처럼 엮여 있습니다. 노예들이 가져온 아프리카 종교가 기독교와 얽히고 오래된 아라와크 신앙과 엮인 것입니다. 그 기원은 1700년대 조상 숭배와 1700년대에 1788년의 한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국이 수행자를 재판에 세웠을 때입니다. 그들은 2세기 이상 전에 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멈춰있지도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흐름이 유입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 관습은 계속 변화하며 숨쉬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브루아에 대한 믿음은 현대 정신의학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섬 출신 환자들에게서요.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서도요. 너무나 분명해서 멀리 떨어진 의사들도 이를 설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갇힌 민속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과의 끝나지 않은 대화입니다. 그 영혼들이 불려 나올 때면 하나의 소리가 그들을 이끕니다. 너무나 강력한 드럼이라서 당국조차 2세기 동안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이 추천되도록 돕습니다. 그 드럼은 텀브라고 불립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으로 데려온 노예 아프리카인들이 17세기부터 온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고향을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을 때 드럼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드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도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식민당국은 더 현실적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리듬주의에 모여들었습니다.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 몸, 한 마음이 됩니다. 툴라의 봉기 후에 탐부와 영혼신앙은 함께 금지되었습니다. 드럼은 1936년에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1952년에야 다시 합법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시죠. 2세기 가까이 심장 소리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드럼은 대신 어둠 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뒷마당과 먼 들판으로. 탐부는 퀴라소 블루스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스처럼 자주 여성이 노래를 선창합니다. 그녀가 선창하면 공동체가 화답합니다. 슬픔과 분노를 내려놓는 곳. 갈 곳 없는 진실. 200년 동안 침묵시키려 했던 북. 자신의 맥박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오늘날 그 박동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문화축제와 민속의 밤에 나타납니다. 섬의 가장 큰 축제들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생존의 훈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전통이 한때 금지되어 사라질 뻔했을 때 소중히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변하게 둘까요? 심즈 더 모스트 컨사이즈 앤드 내추럴 컨베잉 더 미닝 오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북은 이제 섬에서 가장 시끄러운 파티를 이끕니다. 이 파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학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유는 섬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3월과 4월에 열리며 그 뿌리는 18세기 노예 공동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작물 수확을 기념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오트라반다, 오토반다, 거리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밀짚 모자와 낡은 농부 옷을 입고 집단과 도구를 들고 느리고 흔들리는 행진을 춤추며 섬에서는 이를 와파, 와파라고 부릅니다. 리듬은 괭이 난로, 쇠붙이를 쳐서 만듭니다. 가장 단순한 악기입니다.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는 바로 그 도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강제노동을 의미했던 섬은 조상들에게 행해졌던 노동을 퍼레이드로 바꿨습니다. 새해를 장악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툰바, 턴바는 앞으로 카리브 음악입니다. 아프리카 리듬으로 만들어졌으며 최악의 시기에 이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름조차도 콩고, 콩고의 반투, 반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971년부터 툰바 축제, 카니발 준비 기간의 정점입니다. 며칠 밤 동안 음악가들이 경쟁합니다. 툰바의 왕이나 여왕이 뽑힙니다. 하나의 우승곡은 시즌 전체를 이끌 흐름, 본 고별 퍼레이드 직전, 카니발 자체는 몇 주를 잡아먹습니다. 퍼레이드, 웅장한 위상, 왕관을 쓴 여왕들, 활기 넘치는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탐부와 사유가 맥동하며 최종 행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위 수요일 전, 교회가 금지했던 그 드럼, 이제 리듬을 주도합니다. 온 섬이 움직입니다. 더 인타이어 아일랜드 무브즈, 이즈 베리 컨사이즈 앤드 내추럴. 5억. 과거 침묵을 강요받았던 민족. 가장 많이 건설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즐거운 소리. 음악이 끝나면 섬은 또 다른 위안을 줍니다. 현지인들이 꼭 맛보라고 할 겁니다. 그 편안함은 보통 치즈로 시작합니다. 이 섬의 국민 음식은 캐시에나 고다 치즈 껍질입니다. 또는 에담 치즈로 채워진 양념치킨, 올리브, 케이퍼, 양파, 토마토. 그 후 전체가 부드럽고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집니다. 하지만 이 요리에는 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농장 시대에 네덜란드 지배자들이 수입 치즈에 속을 파먹고 속이 빈 껍질과 고기 조각을 노예들에게 주었을 때 말입니다. 그들은 그 빈 껍질을 주어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채우고 양념하고 구워서 간직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캐시라는 단어는 파피아멘토어가 네덜란드어 치즈를 뜻하는 코스를 받아들인 방식입니다. 그들은 껍질과 남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국민 요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식탁의 다른 음식들도 같은 혼합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크리올 요리는 네덜란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요리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토바는 천천히 끓인 스튜로 주로 염소고기로 만듭니다. 푼치는 폴렌타와 비슷한 옥수수 가루 요리입니다. 파스테치, 튀긴 페이스트리, 이동하며 먹습니다. 용감한 이들에겐 소피 후아나, 전통 수프, 이구아나로 만듭니다. 약간 야생의 맛이 나고 현지 특유의 음식입니다. 심지어 이 섬의 가장 유명한 수출품도 부족함에서 탄생했습니다. 블루 큐라소, 선명한 리큐어는 물결표의 껍질로 만듭니다. 로라하,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져온 오렌지, 건조한 기후가 쓰고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일 자체는 쓸모없었죠. 하지만 껍질은 여전히 향기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앤 컴퍼니라는 한증 유소는 1896년부터 로라하로 진짜를 만듭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던 과일이 맛이 되어 전 세계가 이제 그 이름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큐라소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떠나야 합니다. 식탁과 엽서 같은 풍경을 뒤로하고 화려한 거리를 떠나면 섬은 야생으로 변합니다. 빠르게 북쪽 해안에서는 대서양이 잔잔히 부딪히는 대신 강타합니다. 셰테보카는 파피아멘토어로 7개의 만을 뜻하며 파도가 석회암을 때립니다. 보카 피스톨에서는 바닷물이 좁은 틈을 통과해 총성처럼 터져 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카리브해입니다. 땅속은 더 느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토 동굴에서는 종류석이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긴코박쥐는 어둠 속에 매달려 씨앗을 퍼뜨리며 건조한 땅을 살립니다. 벽에는 아라왁 쪽의 카카테오인들이 조각을 남겼는데 1500년 이상 되었습니다. 태양, 물, 영혼입니다. 수세기 후 이 동굴들은 노예제도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섬은 항상 돌 속에 비밀을 간직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색이 돌아옵니다. 살리나 잔콕 염전에서는 야생 플라밍고가 길가에서 물을 걷는데 물에서 걸러먹는 브라인 쉬림프 때문에 분홍빛을 띱니다. 그 아파트 근처에는 사슬을 끊는 손조각상, 접히는 섬, 1795년 기억입니다. 가장 한적한 곳으로 해안 최고의 것은 비쌉니다. 아무것도요. 숨겨진 서양입니다. 해변, 크로터닙, 플라야 라군, 플라야 제레미. 자유롭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플라야 피스카타에서 야생 바다거북과 수영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만으로 더 멀리 무인도, 클라인 큐라소 섬. 등대 하나와 물이 기다립니다. 공기처럼 맑습니다. 이 땅은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지탱합니다. 지금 누구든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엽니다. 파피아멘토어를 사용합니다. 독자적입니다. 작은 기적.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와 서아프리카 언어들, 원주민의 맥, 아라와크, 심지어 한 줌의 빌린. 전부 히브리어입니다. 크리올로 엮여 지구상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로 꼽힙니다. 섬의 새 공용어, 네덜란드어와 영어 외에도 평등, 한마디, 이곳 전체를 설명해줍니다. 좋아요.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삶의 방식을 아우릅니다.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음식과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느긋한 오후를 위해, 섬을 위해. 여기가 조용한 전환점입니다. 파피아멘토는 한때 경시되었습니다. 하위 언어로서 투박한 말. 섬 주민들은 그래도 계속 사용했어요. 되라는 것까지. 수치스러움이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섬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약 45개 국적. 여기 삽니다. 약 4분의 3이 큐라소인입니다. 나머지는 물결표에서 비롯된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를 넘어 인사하려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어는 오직 혼합물의 표면. 파피아멘토어를 만든 같은 충돌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유럽계, 그리고 원주민 세계. 작은 마른 바위 하나에 붙어있는. 여기 나머지 모든 것도 건설했습니다. 믿음, 음악, 음식은요. 다양한 세계가 처음 만난 곳을 보러 한 공간을 공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수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빌렘스타트는 신트 안나만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심장은 물결표라고 불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1997년에 가장 잘 보존된 식민도시 중 하나입니다. 카리브해에 1634년 네덜란드가 세웠습니다. 깊은 천연 항구 주변에 수세기 동안 상선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색입니다. 핸들스게이트 해안가 주택들. 황토색과 노란색으로 서 있습니다. 산호색 분홍과 초록색. 그리고만의 반영을 들이웁니다. 녹아내리는 사탕줄처럼.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항상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대의 즉흥.
실제 이야기는 더 기묘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817년에 섬의 지사 알베르트 키케르트 하얀 벽의 눈부심 때문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에 명령했습니다. 흰색 외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 다른 이들은 그가 조용한 스테이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페인트 회사에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의 불평. 도시 전체를 무지개로 만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양쪽을 잇습니다. 도시를 함께. 퀸 엠마는 목재부교입니다. 1888년부터 아직도 떠있는 물 위에서 열립니다. 배가 지나갈 때마다 현지인들은 흔들리는 노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퀸 줄리아나 다리는 184피트 높이입니다. 충분히 높습니다. 유조선 통과를 위해. 한쪽은 푼다입니다. 옛 요새 중심부 암스테르담 요새 주변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오트로반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편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예술적 영혼으로 성장하여 그곳의 벽들은 벽화로 살아 숨쉽니다. 새벽, 물가를 따라 한때 베네수엘라 상인들이 망고와 아보카도를 싣고 60km 남짓 떨어진 해안에서 들어왔습니다. 색채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무거운 역사가 자리합니다. 그 무거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일부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17세기에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 재판을 피해 이 작은 네덜란드 섬에서 드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관용은 큐라소를 피난처로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 아메리카 전역의 유대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 상인들은 신세계 전역에 공동체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빌렘스타트에서 그들은 미크베 이스라엘 에마누엘을 1732년에 봉헌되었습니다. 이 회중은 16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거의 모든 시청국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회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계속 사용 중인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스노이라 부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발이 먼저 눈에 띕니다. 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이 모래는 두 기억을 동시에 담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40년 사막방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뼈아픈 기억도 간직합니다. 한때 기도를 숨기려 발밑에 모래를 깔았던 세대들의 기억입니다.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예배를 숨겼습니다. 한때 박해받던 이들의 신앙을 침묵시켰던 모래는 이제 그 기억을 발밑에 간직합니다. 조용한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 역사는 섬의 목소리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파피아멘토어를 사용한 최초의 비아프리카계 공동체였습니다. 그 언어의 한 갈래는 유대 파피아멘토어는 약 1500단어로 히브리어, 유대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인으로서 그들은 섬과 아메리카 대륙 항구들 사이에서 화물과 신용을 중개했습니다. 메마른 바위섬을 상업의 교차로로 바꾸는데 기여했습니다. 난민들은 여기서 생존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의 언어와 세계화의 교역 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피난처를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쇠사슬에 묶여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까지 보셨다면 정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버튼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이프도 클릭해주세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게는 관대했지만 큐라소는 또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가장 큰 노예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이 항구를 통해 끌려와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메리카 전역에서 섬을 만든 그 깊은 물, 가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1795년에 한 남자가 거부했습니다. 크니프 농장에서 섬의 서쪽 끝에 노예 툴라가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식민 질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더라면 자유는 왜 없어야 합니까? 키라소에도요? 그 한 목소리에서
봉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약 4,000명이 그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섬 인구의 약 4분의 1. 당시 인구. 그들은 마른 들판을 가로질러 행진했습니다. 몇 주간 가장 평범한 것을 요청하며 상상 가능한 것, 살기 위해 인간으로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툴라는 체포되어 고문당했습니다.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모두가 저항의 대가를 알 수 있는 곳. 살인범들은 고의였습니다. 대신에 그를 섬에서 가장 영원한 도덕적 상징입니다. 매년 8월 17일 피라소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백성은 전투에서 패했지만 그가 시작한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9년 파업과 빌렘스타트의 불안은 마침내 오래된 식민지 구조를 무너뜨렸고 아프리카계 키라소인들은 섬 생활의 중심으로 나섰습니다. 수치스러워했던 그들의 언어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땅조차 저항을 기억합니다. 한때 도망친 남녀들은 섬 동굴에 숨었고 조용한 소금 평지 근처에는 사슬을 끊는 손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툴라의 백성은 패했지만 더 느리고 거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으로 인정받을 권리입니다. 두세기 동안 세상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2025년 11월 자메이카 축구 경기장에서였습니다. 무득점 무승부면 충분했습니다. 그 1점으로 피라소는 예선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캠페인을 무패로 마쳤고 그리고 2026년 월드컵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구 기준 가장 작은 나라로서 대회에 진출했습니다. 인구는 약 15만 6천 명이며 면적은 약 171제곱마일입니다. 이것은 이전 기록을 깼습니다. 아이슬란드가 보유했던 35만 명의 기록을 말이죠. 확대된 48개 팀 체제가 마침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2026년 6월 14일에 말이죠. 퓨라소는 독일에 맞서 출전했고 2조에서 패배했습니다. 1대7로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첫 월드컵 골을 기록했습니다. 대회 첫 출전에서 말이죠. 수백만 명이 그 섬의 이름을 그날 밤 처음 들었습니다. 조별리그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입니다. 6월 21일에요. 그리고 6월 25일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카메라가 마침내 찾아낸 이들은요? 퓨라소는 자치국입니다. 네덜란드 왕국 내 2010년부터입니다. 세 가지 공용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2025년 3월부터는 자체 화폐도 생깁니다. 카리브 힐더입니다. 미국 달러에 연동됩니다. 유로가 아닙니다. 댓글이 어떻든 일상은 안정적이며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평균 실수령액은 약 1250달러이며 월입니다. 시내 중심 원룸은 600달러에서 950달러 사이입니다. 카리브의 생활비는 유명한 섬들이 오래전 잃은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곳을 완벽한 낙원이라 부를 순 없습니다. 퓨라소는 방문객에게 대체로 안전하며 심각한 폭력은 드뭅니다. 하지만 소매치기나 차량 절도는 발생하며 일부 빈곤 지역은 더 위험합니다. 조심하면 안전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든 이 팀의 대부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자란 선수들로 부모님의 나라로 돌아와 뛰는 선수들입니다. 베테랑 네덜란드 감독 딕 아드보카트의 지휘 아래 가족의 고향인 섬으로 돌아온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큐라소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단 하룻밤 세상을 멈출 수 있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하고 세상의 다음 숨겨진 곳을 놓치지 마세요.